안녕하세요. 엘모 발표를 맡게 된 김서령입니다. 네, 먼저 이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인 월드 리프레젠테이션은 자연어 처리 기술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사전에 학습된 단어 인베딩을 말합니다. 대규모 텍스트 코퍼스에서 학습되며 단어들을 고정된 길이의 밀집 벡터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인데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프리트레인드 월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이 두 가지를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구문론과 의미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특성들을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같은 단어라도 여기 이 프리라는 예시처럼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의 다의성을 고려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들이 제안한 논문은 바로 엘모입니다. 엘모는 Deep Contextual Word Representation, 즉 심층 문맥화된 단어 표현을 제공하는데요. 렐모는 양반향 LSTM을 기반으로 문맥을 고려해서 각 단어의 의미를 모델링합니다. 렐모의 이러한 기능은 ByLM, 즉 Bidirectional Linkage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엘모를 제안하게 되었는지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단어의 의미 표현 방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 분야의 초기 연구들로 워드투백과 글로브를 들 수 있습니다. 워드투백과 글로브는 고정 길이의 벡터를 사용하여 특정 단어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어의 다의성과 문맥에 따른 의미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고정 길이의 벡터를 사용하는 방식의 접근법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어 인베딩을 더 발전시킨 연구인 헬스 텍스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헬스 텍스트는 단어의 더 작은 단위인 서브월즈로 분해하여 각각의 인베딩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예시와 같이 미스 언더스탠드라는 단어가 있으면 미스 언더스탠드로 분리해서 각 부분에 대한 인베딩을 통해 단어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반향 문맥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우치면서 더 발전하여 등장한 모델이 컨텍스트 투백과 코브였습니다. 두 모델 모두 문맥을 기반으로 하는 단어 인베딩을 생성하는 태스크의 초기 시도 연구들이었고, 이러한 단어 인베딩의 발전을 겪으면서 엘모라는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모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적인 특징은 문맥을 양방향으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어의 앞뒤 문맥을 모두 파악해서 더 풍부한 정보를 단어의 표현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이LM의 모든 내부 레이어의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험 부분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기존의 최상위 LST 레이어, 즉 마지막 레이어만 사용하는 방법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ILM의 레이어 중에서 출력에 가까운 하이 레벨 LSTM은 단어의 문맥에 따른 의미 변화를 포착하는 데 유용하고 입력에 가까운 로우 레벨 LSTM은 문법적 특성을 모델링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이LM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워드 반향 LM 모델은 주어진 단어 시퀀스에 대해 이전 단어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의 확률을 모델링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식처럼 주어진 시퀀스의 확률을 단어들의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계산하는데 연 모델 구조에서 보면 원래 문장은 Let's stick to improvisation in this skit이라는 문장인데 이 Let's stick to까지의 문맥을 고려해서 improvisation이라는 단어가 뒤따를 확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LM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면 이 밑에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모든 단어는 먼저 문자 수준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자를 기반으로 한 인베딩이 생성되고 이 문자 인베딩들이 CNN이나 RNN 같은 특정 방법을 통해 결합이 돼서 해당 단어의 전체 초기 인베딩을 생성합니다. 여기까지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인베딩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인디펜던트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L층의 레이어의 포워드 LSTM에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LSTM 레이어 1과 LSTM 레이어 2를 통과하면서
문맥을 고려한 임베딩을 하는데 이제 각 위치 K에서 이번에는 컨텍스트 디펜던트 레프레젠테이션인 히든 스테이트 여기 보시면 저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인 H 포워드 KJ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LSTM 층이 L층까지 있기 때문에 J가 1부터 L까지라고 하면 마지막은 에- 마지막은 H 포워드 KL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백워드 LM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워드 LM은 포워드 LM과 반대로 역반향의 문맥을 고려합니다. 이제 주어진 단어 시퀀스에 대해 미래 단어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 단어의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거치는 과정은 아까 본 포워드 LM과 동일하고 이 결과값에서 이 화살표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돼서 이렇게 H 백워드 KJ와 H 백워드 KL을 출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 LM은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언어 모델을 결합한 것으로 하나는 문장을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처리하는 포워드 LM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문장을 끝부터 시작까지 역순으로 처리하는 백워드 LM입니다. 이 두 모델의 결과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에 대한 문맥을 양방향에서 모두 고려한 표현을 생성하기 위해서 바이LM은 아래에 있는 식처럼 두 방향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공통으로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모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출력된 이 히든 스테이트를 모두 연결합니다. 옆에서 보면 층마다 히든 스테이트가 다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벡터의 특정 태스크에 기반한 가중치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 가중치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태스크에 맞게 엘모 표현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가 적용된 벡터들을 합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엘모 전체 벡터 크기를 결정하는 스칼라 매개 변수를 곱해서 최종적인 단어의 엘모 인베딩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히든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합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바꿔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층의 히든 스테이트, 즉 H 포워드 KJ와 H 백워드 KJ를 콘캣한 벡터를 H, KJ라고 해주고 그리고 각 모델의 초기 임베딩이었던 X, KLM들을 콘캣한 것을 H, K, 제로라고 해주면 이 제일 위에 있는 식에서 j 의 범위가 이제 1에서 L이었던 게 초기 임베딩까지 고려해서 0에서 L로 바뀌면서 리프레젠테이션은 이 아래서 두 번째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일 아래에 있는 식은 최종적인 엘모 임베딩을 구하는 식인데 이 아래에서 두 번째 식과 동일하게 네모 박스 안에 히든 스테이트를 콘캣해 주는 과정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각 층의 출력값별로 가중치를 매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엘모 임베딩을 구하는 식을 보면 콘캣해준 히든 스테이트의 가중치인 S를 곱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S 위에 태스크가 적혀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태스크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한다는 뜻인데 초반에 엘모의 바이엘엠 사용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이 레벨의 LSTM은 각 단어의 문맥에 따른 의미 변화를 포착하는 데 유용하고 이제 로우 레벨의 LSTM은 문법적 특성을 모델링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면한 태스크가 문법 정보를 모델링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력과 가까운 층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고 문맥 정보를 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이제 출력과 가까운 층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 층의 출력값을 모두 더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식에서도 히든 스테이트를 콘캣한 것에 가중치를 곱하고 다 합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벡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스칼라 매개 변수, 감마를 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각 바이 LM층의 활성화가 이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에 레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봤던 이 최종적인 엘모 인베딩을 구하는 식은 각 층의 리프레젠테이션들을 단일 벡터로 축소해준 식입니다. 네, 초기 문자 수준 인베딩은 단어의 형태학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제 각 LSTM 레이어는 문맥에 따른 의미 변화와 문법적 정보를 포착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인베딩으로 통합함으로써 단어가 특정 문맥에서 가지는 정밀한 의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엘모에 대해서 평가해 보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퀘스천 앤서링, 문장의 동사와 그 인자들의 관계를 식별하는 시멘틱 룰 라벨링, 그다음에 감성 분석 등 6가지 NLP 태스크에 엘모를 적용해 봤을 때 이제 모든 태스크에서 성능이 향상된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모는 바이LM의 모든 레이어로부터 나온 정보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기존 모델처럼 마지막 레이어만 사용하는 방법보다 이제 이 엘모 모델처럼 모든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더 성능이 좋게 나왔고, 그리고 엘모를 어디에 삽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인풋에만 엘모를 삽입하는 그다음에 아웃풋에만 엘모를 삽입하는 경우, 그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에 둘 다 엘모를 삽입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질의응답 태스크, 또 주어진 전체로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태스크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에 둘 다 적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문장의 동사와 그 인자들의 관계를 식별하는 태스크에서는 인풋에만 적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태스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아래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인풋과 아웃풋에 둘 다 적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인풋에만 적용했을 때 성능이 다음으로 좋았고, 그 다음으로 아웃풋에만 적용했을 때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모델과 비교하는 실험도 했는데, 이제 글로브와 바이LM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을 때 글로브의 경우에는 플레이 주변 단어들로 스포츠 관련 단어가 나오는 반면에 이제 바이LM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플레이라는 단어라도 먼저 문맥에 따라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예문을 출력해주고 그 예문에 따라서 주변 문장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으로 이제 바이LM의 모든 레이어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용할 때 어떤 레이어가 어느 태스크에 유용한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단어의 다의성 모델링 성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하이 레벨 LSTM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문법적 정보를 모델링하는 성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로우 레벨의 LSTM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이 굉장히 짧아서 이게 전체 내용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논문의 저자들은 양반형 언어 모델인 바이LM으로부터 문맥에 따라 변화하는 단어 표현을 학습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엘모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엘모는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적용했을 때 큰 성능 개선 효과를 보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으로 각 레이어가 단어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부문적, 의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인코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LM의 모든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전체 태스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미나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레퍼런스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